내가 그 손님을 태운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제발 믿어주시오, 제발요. 그의 목소리는 빛 속에 섞여 사라지고 있었고 경찰차 불빛이 젖은 도로 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60대 택시기사는 수갑을 찬 채 무릎을 꿇고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냉정했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은 절망과 억울함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 통에 신고 전화로 모든 것이 무너졌고 그는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세상은 너무 빨랐고 잔인했습니다. 경광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반복해서 비췄고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 놓이게 되었고 진실은 침묵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으로부터 석 달 전 서울의 새벽은 고요했고 거리엔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올해 62세였고 30년째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택시를 닦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소나타 택시였지만 그에겐 가족을 먹여 살리는 생명줄이었고 늘 깨끗하게 관리했습니다. 차체를 닦고 거울을 정리하고 좌석을 정돈하는 시간은 그의 일과였습니다. 아내는 새벽마다 밥을 지어 도시락을 싸주었고 김철수는 그걸 받아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끝내야지. 그는 혼잣말을 하며 시동을 걸었고 엔진 소리가 새벽을 깨웠습니다. 1988년 가을이었고 서울은 올림픽 이후 활기가 넘쳤습니다. 거리는 개발이 한창이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김철수는 성실한 기사였고 손님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거스름 돈을 정확히 돌려줬고 길을 물으면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믿음직한 사람으로 통했고 손님들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집에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고 큰아들은 대학생이었고 작은아들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는 하루 15시간씩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참고 견뎠고 손님이 타면 언제나 웃었습니다. 그의 택시 안은 깨끗했고 담배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편안해했고 그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고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는 명동 근처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한 남자가 택시에 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강남으로 가달라 했고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출발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남자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운전에 집중했고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남자가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목적지를 바꾸겠다며 다른 곳으로 가자 했습니다. 김철수는 알겠다 하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계속 목적지를 바꿨고 김철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손님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철수가 조심스레 말했지만 남자는 짜증을 냈습니다. 그냥 가라는 대로 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철수는 참고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돌아다녔고 미터기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남자는 어느 골목에서 내리겠다 했고 김철수는 차를 세웠습니다. 요금은 35,000원이었고 남자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했고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2만 원밖에 없는데요. 남자가 말했고 김철수는 난처했습니다. 그럼 2만 원만 주시고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김철수가 말했지만 남자는 화를 냈습니다. 왜 이렇게 멀리 돌아갔냐며 본인은 잘못이 없다 주장했습니다.
김철수는 당황했고 손님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듣지 않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2만 원을 던지듯 주고는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철수는 한숨을 쉬었고 손실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오늘은 이러는지 모르겠네. 그는 혼잣말을 하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하지만 1시간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택시기사가 손님을 협박하고 돈을 더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했습니다. 김철수는 깜짝 놀랐고 그럴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출석하라 했고 김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 갔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남자는 김철수가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갔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철수는 억울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피해자라 주장했고 김철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손님이 시킨 대로만 했습니다. 김철수가 말했지만 경찰은 양쪽 말을 들어야 한다 했습니다. 조사는 길어졌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료 기사들이 알게 됐고 일부는 그를 의심했습니다. 김철수는 억울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택시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민원이 들어왔으니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숙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을 태울 때마다 불안했고 혹시 또 누가 거짓말을 할까 두려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경찰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남자는 진술을 바꾸지 않았고 김철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울며 괜찮아질 거라 위로했지만 김철수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고 CCTV 영상을 확보했으니 다시 출석하라 했습니다. 김철수는 가슴이 두근거렸고 혹시 진실이 밝혀질까 기대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고 김철수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났고 책상 위엔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노트북을 켰고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 택시 안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고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남자가 계속 목적지를 바꾸는 모습이 보였고 김철수가 조심스레 묻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남자가 짜증을 내는 목소리도 들렸고 마지막에 돈을 던지듯 주는 장면도 선명했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멈추고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이 한 말과 다른데요? 경찰이 물었고 남자는 손을 떨었습니다. 김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3달 동안의 고통이 떠올랐고 억울함이 목을 막았습니다. 내가 그 손님을 태운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제발 믿어주시오, 제발요. 김철수의 목소리가 조사실을 가득 채웠고 그 절규는 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들이 놀라 그를 봤고 남자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경찰이 남자를 질책했고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마셔서 기억이 혼란스러웠고 화가 나서 그만. 남자의 변명이 이어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철수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3달 동안 그를 짓눌렀던 무게가 한꺼번에 밀려왔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경찰이 말했지만 김철수에겐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시간과 상처받은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계속 사과했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김철수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경광등 불빛이 도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를 맞으며 한참을 서 있었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을 적셨고 눈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동료들에게 연락이 갔고 오해가 풀렸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택시 회사에서도 사과했고 민원 기록을 삭제하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받았던 의심의 눈빛이 지워지지 않았고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비가 그친 새벽이었고 김철수는 택시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어루만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고 그 남자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여러 꺼내 읽어봤습니다. 이제라도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편지 속 글씨는 떨리는 필체였고 진심이 담겨 보였습니다. 김철수는 편지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풀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고 동쪽으로 붉은 빛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는 시동을 걸었고 엔진 소리가 고요를 깨웠습니다. 그래도 나는 오늘도 운전대를 잡는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거짓말과 오해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는 여전히 성실한 택시기사였습니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고 새벽 거리를 달렸습니다. 아직 사람은 없었고 신호등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창문을 열었고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가슴속 답답함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고 숨이 편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고 그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30년을 택시를 몰았고 앞으로도 계속 몰 것이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보람도 있었고 손님들의 감사 인사가 그를 지탱해줬습니다. 세상은 때로 잔인했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김철수는 백미러를 보며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더 휘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고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도로는 길게 뻗어 있었고 그는 그 길을 따라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고 익숙한 멜로디였습니다. 김철수는 따라 흥얼거렸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늘은 점점 밝아졌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김철수는 그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은 모든 것을 씻어내고 시간은 상처를 아물게 했습니다. 그는 오늘도 운전대를 잡고 거리를 달릴 것이고 누군가를 태우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실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의 일이었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택시는 계속 달렸고 새벽 거리는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영상이 찾아옵니다.